구름아, 그 머리로 나 따라오겠다고 공부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형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이 사과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아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디 갔어? 아, 졸려. 난 좀 자야겠다. 진짜 재밌지 않냐? 너무 재밌어. 야, 나 그거보다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맞아. 재밌어. 잠깐. 이거 사과 아니야? 후식? 후식이야? 잠깐 먹자. 아 형, 이거 갈색 색깔 다 변했잖아.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요즘 내가 백설공주처럼 이쁘니까 이 형이 마녀처럼 질투 나가지고 우리 먹이려는 거야 이거 지금. 아 나쁜 놈. 왔어? 형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먹으러 갖다 둔 거야 이거? 내가 무름이 질라고 이쁘게 깎아놨지. 아 형, 이거 색깔 다 변한 거 어떻게 먹어 이거 썩은 거. 아, 우리 집 지렁이나 줘야겠네. 아 완전 정성스럽게 깎았는데. 아 사과는 왜 껍질만 없어지면 갈색으로 변하는 거지? 과일, 채소, 육류 등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갈변. 이 갈변의 이유가 궁금하다면 화학 반응의 대표 단짝인 산화와 환원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은 또 더 작은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마이너스 전자가 만나는 물질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을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며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소를 얻는 것을 산화, 반대로 전자를 얻지만 산소를 잃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참 재밌게도 이 두 녀석은 늘 붙어 다니는 단짝으로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도 일어나고 환원이 일어나면 산화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사과는 도대체 왜 갈변했느냐? 역시 산화와 환원 때문입니다. 사과 속 퀴닌산이란 물질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산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공기는 사과에게 산소를 빼앗기는 환원 반응에 의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럼 한 번 더 구리를 이용해 산화와 환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와, 도구 엄청 많네. 그러게. 분명히 도와줄 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그거 당기신가? 그러게요. 뭐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딸기 가루고 이거는 이제 쿠키 같은데 맞나요? 이거는 구리이고요. 이거는 탄소 가루인데요. 네. 자, 오늘 구리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불과 화학 물질을 쓰니까요. 여러분 모두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이 장갑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로 이제 안전하게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 스타트! 먼저 시험관에 구리 가루 2.6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램프로 조심조심 가열해주세요. 이때 구리 가루가 골고루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요리조리 움직이며 가열해주는 게 포인트! 까맣게 변한 구리 가루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열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해 보니 0.1g이 늘어난 33.6g이 되었네요. 호라? 왜 무게가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시험관 속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며 산화 구리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일반 구리에 산소의 무게가 더해져 최종 무게가 증가하게 된 건데요. 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산화 구리를 환원시켜 보겠습니다. 시험관에 산화 구리와 탄소 가루를 10대1 비율로 넣고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마개로 단단히 막은 다음 연결된 고무관을 석회수에 넣어주세요.
알코올 램프 파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무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며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 왜요? 오! 색깔이 변했어. 오! 진짜? 네, 친구들. 네. 자, 이거는 이제 이 산화구리에서 탄소 가루가 만나서 서로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와. 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섞어 가열하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 다시 구리로 변하고, 산화구리가 잃은 산소는 탄소 가루와 결합해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죠. 산화와 환원. 이 개념은 복잡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인데요. 대표적으로 겨울철 필수 이템 분말형 손난로에도 산화, 환원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손난로 속에는 철가루와 소금, 활성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겉봉지를 벗겨내는 동시에 철가루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산화열이 발생하는 것이죠. 단, 철가루가 산화되면 다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맛있는 달걀찜. 맛있겠다. 느낌이 오기 전에 다 먹자. 나 혼자 다 먹을 내 거야. 무슨 냄새야? 지금 둘이서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지?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같이 먹으려 형이 짠! 달걀찜을 했지. 맛있겠다. 국민 식재료 달걀 요리 속에 은수저를 잠시 아주 잠시 넣어놨을 뿐인데 이제 다 됐겠다, 먹어야지. 우와, 저부터 한 입 주세요. 어? 이거 왜 그러지? 은수저가 검게 변한 이유는 바로 달걀 속 황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 달걀을 가열할 때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나타나는 황록색의 황화철은 일반 황 성분보다 더 빠르게 은수저와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달걀찜에 잠시 넣어놓은 이 틈에 황화철과 은수저의 산화 반응이 생겨 검은 침전물인 황화은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째요? 달걀 하나에 빛을 잃어버린 은수저잉. 하지만 걱정 마시라. 환원 반응으로 다시 반짝반짝하게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알루미늄 포일을 깐 냄비에 물과 소금, 은수저를 넣고 끓이겠습니다. 오호! 세제나 다른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끗해지고 있죠. 시커멓게 들러붙어 있던 황화은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알루미늄과 은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은보다 반응성이 높은 금속인 알루미늄이 먼저 전자를 뺏기며 산화되고, 알루미늄에서 나온 전자는 은수저의 은이온으로 환원되며 이렇게 반짝반짝 눈이 부신 온리 은수저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죠. 산화 환원 반응 이제야 감 잡았다. 감 잡았어. 감을 잡았동. 야 근데 톡톡이 형은 또 어디 갔어? 아이 자리 없으면 뭐 먹으러 간 거지 새삼스럽게. 맨날 먹는다. 맨날 배- 먹어. 와우. 형 주스 마셔요? 나도 줘. 나도 줘, 동생 줘. 나도 줘. 안 돼, 이거 내 하루치 분량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오렌지 주스가 하루 분량이야 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바보들 아니야. 이 정도는 마셔줘야 하루치 비타민 권장량을 다 채울 수가 있다고. 형 비타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 비타민 음료지. 이름부터가 비타민이잖아. 무슨 소리야? 너 오렌지 주스 모르니? 과즙 팡팡, 비타 팡팡, 오렌지 주스잖아. 아 형들
세상에서 제일 신 과일이 뭐예요? 오렌지. 레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 가장 많은 것은 이 레모네이드가 당연히 최고라고요. 최고. 자, 그렇다면 뭐가 비타민이 제일 많은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과연 비타민을 가장 많이 뿜뿜하는 음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비타민C 최강 음료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음료에 녹말 5ml씩 넣고 쉐끼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양의 아이오딘 용액을 넣은 다음 음료의 색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변화가 늦을수록 비타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넣고 또 넣고 그런데 순간 보랏빛으로 변한 레모네이드 보셨나요? 불투명의 흰색에서 청남색 계열로 색이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자, 그럼 다른 선수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 두 음료에는 아이오딘 용액을 계속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어휴, 급기야 큰 비커로 바꿔서 아이고 이제는 아예 장마처럼 주룩주룩 쏟아 붓는 수준이군요. 색이 언제 변하나 하는 찰나 오렌지 주스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변한 순서를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색깔을 지키고 있는 비타민 음료 순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 실험의 원리가 궁금하시죠? 새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녹말은 모두 아이오딘과 만나면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오딘은 녹말보다 비타민 C와 먼저 반응하게 되어 비타민 C가 산화되는데요. 아이오딘 용액을 계속 넣어 음료 속 비타민 C가 전부 산화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녹말과 반응해 음료의 색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마지막까지 색 변화가 거의 없었던 비타민 음료에 비타민 C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대박이다. 잠깐! 아직 좋아하긴 이르지. 이 비타민 C와 요오드를 이용한 신기한 실험이 하나 더 남아있지. 우와, 보여줘. 궁금해. 보너스 실험 하나 더. 물이 든 플라스틱 병에 아이오딘 용액을 넣으면 어때요? 노랗죠? 그런데 여기에 발포 비타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면 쏘세요. 보셨나요? 못 보셨다고요? 그럼 다시. 아이오딘 용액 때문에 노랗던 물이 발포 비타민을 넣자 투명하게 변합니다. 이 또한 산화 환원 반응으로서 비타민 C가 산화되고 아이오딘이 환원되는데 이때 전자를 얻은 음이온 상태가 된 아이오딘은 색이 사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신기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사람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 화학 반응 두 번째. 산화, 환원처럼 서로 반대되지만 늘 짝꿍으로 다니는 주인공들이 또 있죠. 얘들아, 너네가 아까 오렌지 먹었을 때 맛이 어땠어? 새콤달콤했는데 신맛이 좀 강하게 났어요. 그게 바로 산성이야, 산성. 오, 산성. 그럼 그 산성의 베스트 프렌드 누구예요? 잠깐만. 형 갑자기 왜 손을 씻고 그래요? 대답 회피하는 거죠? 에휴, 바보 같기는. 이렇게 피부의 단백질을 벗겨내는 게 염기성이라고. 산성과 염기성? 산화, 환원처럼 서로 반대되지만 늘 짝꿍으로 다니는 주인공들이 또 있죠. 온몸이 부르르 침샘 폭발. 어우 셔. 우리가 직접 먹었을 때 신맛이 나는 성분 산성입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기 위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위산 역시 산성이죠.
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산제는 염기성으로 구분합니다.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들고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산과 염기의 구분. 과연 우리의 시민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산성. 레몬 산성이다. 네.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과연 제산제, 레몬, 토마토, 우유. 오, 거침없습니다 지금. 알쏭달쏭 조금씩 헷갈리는 산과 염기. 정답은 먼저 산성 식구들부터 가장 강한 산성을 가진 자동차 배터리액을 시작으로 레몬, 토마토, 그리고 약산성의 우유가 있고요. 염기성 식구들은 약한 순서대로 소다, 제산제, 하수구 세척액 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레몬은 왜 산성이라 생각하세요? 여기에 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몬은 일단 산성에. 쳐서 쉬니까 아스코브르산. 네, 레몬은 뭔가 쉬니까 네, 느낌이 좀 산하지 않나요? 네. 이거는 시고 네. 염기성은 좀 쓴 그런 거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식품 자체가 산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산성과 염기성으로 구분한다면 신맛이 나는 건 모두 산성식품? 신맛이 나지 않는 건 모두 염기성 식품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인가? 에잉, 그건 아닙니다. 이때는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산성으로 발현되느냐 아니면 염기성으로 발현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단, 체내의 화학작용에 의해 산성이 염기성으로 바뀔 때에는 염기식품이 아니고 알카리성 식품으로 정의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럼 식품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신맛의 밀감류는 그 자체는 산성이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면 산성분은 산화되고 염기성인 탄산칼륨만 남기기 때문에 알카리성 식품이 되는 것이고요. 단백질의 대명사 달걀처럼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단백질 식품은 신맛이 하나도 없지만 단백질 속에 함유돼 있는 황, 인, 질소 등의 원소들이 몸 안에서 산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산성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처럼 먹는 음식을 분류할 때는 식품의 겉특성이나 맛에 상관없이 몸속에서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물질에 따라 산성과 알카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자 여러분 자신이 있는 성분을 변화시켜서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별할 때 쓸 수 있는 물질을 정답 지시약. 딩동댕.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도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아는 게 있나요? 오, 정답. 양상추. 아니. 양배추 지시야. 그렇다면 양배추의 색깔은 하얀색. 땡, 초록색. 땡, 빨간색. 땡. 네, 우리가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양배추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네,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바로 산성, 중성, 염기성과 변화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걸 색 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양배추 외에도 우리가 또 다른 식품으로 지시약을 만들 수 있는데요. 검은콩 맞죠? 검은콩. 딩동댕! 모두 박수! 훌륭합니다. 네, 검은콩도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검은콩 지시약을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먼저 검은 콩을 비커에 넣고 콩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콩의 보라색 물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맛깔스럽게. 아니죠. 요리가 아니라 과학 시간이니까
실험 재료가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났군요. 검은콩 물을 한 김 식힌 후 물만 분리해 주세요. 거름 종이에 물을 부어 색을 들인 다음 드라이어로 바짝 말려줍니다. 자, 이렇게 느낌이 친구가 잘 말려져서 검은콩 지시약이 묻은 거름종이가 완성됐습니다. 와. 이제 종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검은콩 지시약 시험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앞에 있는 사이다와 식초 그리고 저 세제는 역할이 무엇인 거예요? 네, 사이다는 식초와 같이 산성을 띠는 물질이고 세제가 들어있는 물은 염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름종이를 넣어서 색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만든 검은콩 지시약 시험지로 세제물과 식초, 사이다의 성질을 확인해 보죠. 세제물이 묻은 시험지는 황록색으로, 식초는 진한 붉은색으로 변했군요. 그럼 사이다는 역시 약간의 붉은 계열로 변했네요. 실험 결과 용액들의 성질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붉은색으로 변한 식초와 사이다는 산성, 노란색 계열로 변한 세제물은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은 보라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라색 양배추나 검은콩 외에도 포도 껍질, 가지, 비트, 보라색 나팔꽃, 그리고 검은 쌀까지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구분하는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시약은 약국에서도 파나요? 네, 지시약은요, 약사와 상의하시고. 쌀랑쌀랑. 춥다. 선생님, 빨리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이것 말고도 염기성만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레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지시약으로 써야죠. 자, 그럼 이 카레 가루를 이용해서 염기성만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시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레 가루를 알코올에 넣고 녹입니다. 알코올을 사용하면 카레의 강황 속 성분인 커큐민 색소를 더 많이 우러나오게 할 수 있죠. 거름 종이를 끼운 깔때기에 커큐민이 녹은 용액만 걸러줍니다. 검은콩 지시약 시험지와 같은 방법으로 거름 종이에 노란 물을 들인 후 바짝 말려주세요. 이제 카레가루 지시약 시험지가 용액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넣었더니 붉은색으로 변했네요. 그럼 식초에는? 별다른? 아니 색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커큐민 성분이 염기성에만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약 염기성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염기성의 용액을 검출해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카레 먹지 말고 실험에 양보하세요. 누가 봐도 단짝 아니랄까봐 이제 화장실까지도 같이 다니는 세 사람? 왜? 화장실 귀신이라도 본겨? 엄마! 진짜 귀신인 줄! 이거 머리카락 때문에 다 막혔네. 이거 어떻게 뚫지? 형. 이 산소가 염기성을 별수록 머리를 써야죠. 머리.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막힌 속을 뻥 뚫어줄 배수관 세정제 등장! 머리카락과 같은 단백질은 산성에는 강하고 염기성에는 약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염기성의 세정제에 닿으면 흐물흐물 조직이 분리되는 원리인데요. 배수관 속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을 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약 40분 후. 머리카락 어디 갔냐? 형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린 머리카락. 이 정도로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세정제를 배수관에 흘려보내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잘게 끊겨 막혔던 것이 쑥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느낌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전자를 너에게 주면
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그리고 너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황원이 되는 거야. 오, 그리고 산성이 느낌이 영과 염기성이 제가 손을 잡으면 이렇게 나처럼 어느 쪽에도 강하지 않은 성질을 가진 중화 상태가 되는 거지. 여러분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산화와 환원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이지하게 복습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케이 산화 중화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그 성분이 뭐예요? 글쎄요. 왠지 이름이 블랙일 것 같은데 블랙핑크? 강낭콩과 완두콩과 스카이콩콩에 비해 검은 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성분이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완두콩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보다 더. 홍콩보다 더 많네. 홍콩보다 더 많은 건 상상을 못했네요. 그럼 개그맨 시험 몇 차까지예요? 개그맨 하시고 나서 홈쇼핑 가서 거무콩 하시면 0.2g을 더 넣겠습니다. 한 숟갈만 더 넣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 수저라고 표현도 하나요? 되게 귀여운 한 수저네요. 숨이 나가기가 좀 그러네요.